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고 부동산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몇 주 연속 하락이다, 몇째 주 하락이다라는 것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침체기가 이렇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4개월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주 서울 집값은 0.11%, 강남 4구는 0.19%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상승을 멈추고 10년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고개를 든 부동산 불황, 부동산 10년 주기설, 부동산 불패 등의 말도 무색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다주택자가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일시적 침체가 아닌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줄 모르던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3기 신도시 지정을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 성수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이제 뭐 대부분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서울시 이 부동산의 어떤 침체가 뭐 좀 더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또 회복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오늘 좀 잠깐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그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재건축 아파트가 뭐 18주 연속 하락을 했다.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뭐 16주에서 17주 연속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중랑이라든가 종로 쪽은 그나마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전세가죠.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낙폭을 이제 만회를 하면서 이제 좀 안정화에 좀 접어들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파트, 이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10월 달까지 좀 보시게 되면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2018년도 12월 달 이후, 1월 달, 2월 달 이후로 해서 가격이 이제 좀 뭐랄까요, 현재 지금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제 하락에서 상승에서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동작구 지역이라든가 이 용산 쪽, 또 서대문 쪽 주변 지역, 또 양천구 쪽 주변 지역은 가격을 좀 많이 유지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호재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 지역 전국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분당구가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상승, 개발에 대한 압박, 개발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영등포라든가 강남, 양천구, 송파구, 또 동작구 일대가 아직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강서구를 포함해서 가격 상승 여지는 상당히 높았던 해가 바로 작년이었다. 2017년도 10월 달부터 2018년도 10월 달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주도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왜 이 서울 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행복 추구권이죠. 이 행복 추구권 안에는 이제 의식주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거입니다. 주거가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만 활동하게끔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흐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동산 정책, 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과거 정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과거 정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 이 억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부동산 억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가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흐름,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가격 상승폭을 꾸준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건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어떤 그 모멘텀을, 어떤 그 주기를 좀 가지고 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그 부동산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재는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달에서 2018년도 이제 12월 달까지 이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좀 내놨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흐름, 과열되는 어떤 투기 수요를 막아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강한 정책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13 대책, 그 이전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안전진단인 광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격적인 효과는 봤지만 최근에 들어서 9.13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9월 20일이죠. 수도권 주택 공급 약 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그 후에는 하락 추세에서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영향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는 것이 도표상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과연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그 현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보시게 되면 서울 안쪽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의 어떤 그 서울 도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약 한 35만 호에서 약 한 55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9월 22일 대책에 안에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또 하나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안에서 과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갔다고 한다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시장,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바뀌었다. 즉 어떤 도심 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타운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도 현재 이점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무려 약 한 50% 정도가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다시 아파트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그 도심 재생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의 축으로 봤었을 때는 그 소규모의 어떤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의 어떤 재개발이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 이제 재개발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으로 계속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이익은 이 투자자 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좀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다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떤 그 방향 정책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그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에 대한 어떤 확장 연향, 이게 이제 작년 9월 21일 날 나온 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파랗게 칠한 이 색깔이 좀 약간 옅은 그런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조정 지역 대상이거나 투기과열 지역 대상의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부지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포 재건축이라든가 성동 구치소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다 대부분이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으로 해서 몰려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해서 뭐 GTX A 노선과 B 노선, 이 C 노선을 그려가면서 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거와 이것과 다 같이 맞물려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한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서울 전체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태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서울 안쪽에서는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가격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고 현재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진입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의 어떤 아파트 가격은 크게 요동치거나 뭐 크게 또 가격이 떨어질 그런 염려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 소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보다는 어떤 그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서울 안쪽에서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진입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도권 일대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이라는 이 광역철도망이 만들어지면서 또 서울과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든가 파주에서 서울의 어떤 그 강남 이 안쪽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이 20분대로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 소위 말하면 이제 가수요자들이라고 하죠. 이 가수요자들이 서울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그런 가수요자들을 일단은 분산시켰다라는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총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 진입 장벽 자체가 그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강남, 송파, 성동 일대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적들이 많이 좀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잠재적인 가치가 2017년도, 18년도에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가치가 그 이후 즉 2019년도 이후에도 잠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침체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숨고르기를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올해 이제 2019년 정도는 아마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좀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많이 오는 이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산이라든가 물레동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등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 당산동 쪽 주변 지역은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당산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물레자이 아파트라든가
이 아파트에 대한 기준점을 보시게 되면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등포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재건축 벌써 한 40년에서 50년 된 재건축 아파트 그 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몰려져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주변 지역 그 여의도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보합을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 전체적인 통합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목동이라든가 목동 쪽 동작구라든가 아니면은 양천구라든가 이 일대 자체에서도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간 22,000세대죠. 약간 14개 단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용적률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약간 100%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용적률 자체가 300%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에서 보게 되면 약간 250%까지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전체적인 서울시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상승폭은 약간 둔화가 되면서 전세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향 조정으로 안정기를 좀 접어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보합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망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